미국에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메신저와 메시지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메시지와 메신저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게 미국에서는 좀 더 통념에 가깝지 않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딱 전달하면은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지를 바로 궁금해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내가 봤을 땐 선비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비들은 옛날 생각을 해보면 글을 읽고 말을 하지만 그거대로 살아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나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성리학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드릴 텐데 이 성리학을 비두헤브 모델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번 멤버십에서 나눌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리학 부분을 그때 당시의 내용을 제가 근데 완전히 뭐 지식이 깊은 건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성리학과 뭐 군자 개념과 관련을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눌 생각을 한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선비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약간 마인드 수련에 가깝잖아요. 이 책을 쭉 읽고선 생각을 하고 막 이기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성리학의 이기론 막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이라서 무슨 책을 읽었고 누구 뭐 공자 맹자의 뭐를 읽었고 내 마인드를 어떤 수련을 했으며 어떤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난 군자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이 성리학에서 이와 기를 치면은 이가 약간 그런 원리적인 측면이고 이가 약간은 좀 이렇게 현상적인 측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쪽이 이가 강한 측의 성리학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식이 깊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성리학의 이기로는 그래요. 이가 약간 프린시플, 어떤 원리적인 측면이고 기가 약간 현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에 약간 집중이 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러한 생각들을 했고 이런 사상을 접했고 누구의 뭐를 공부를 했고 생각을 했으면 나는 군자인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성리학의 부분에는.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알파라는 개념을 쓸 때에도 어떤 사상을 접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좀 더 영향을 받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있죠. 물론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거 이 로마 시대 때 이후로 퍼블릭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능력으로 치부를 받는 그러니까 능력으로 고려가 되는 게 있었어요. 서양 문화에서도. 그런데 스피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은 좀 더 실용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신저와 메시지를 우리나라보다는 덜 분리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틴 루터죠. 이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전달하는 메시지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약간 이 메시지와 메신저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멤버십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완전히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으니 여러분 그래도 메신저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메신저 자체가 메시지와 자신과 메시지를 너무 분리하지 말고 메신저 자체가 내가 내놓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비추어질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도 생각을 해주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을 좀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국을 자주 가긴 해요. 때가 되면은.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 알파 마인드셋에 집중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 생각에 약간 성리학의 잔재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어떻게 메신저를 고려를 안 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자 말의 내용과 있고 화자가 있는데 어떻게 화자를 신경을 안 쓰고 딱 메시지만 보게 되죠. 그게 인간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여러분. 같은 말이더라도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틀려지는데.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메시지를 던질 때 메신저와 메시지를 분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저랑 다른 영역에 사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메신저와 메시지의 분리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은 연결지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만약에 내가 직장에 어떤 여러분들의 고용주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을 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러분 과거에 어떤 성공을 이뤘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뭐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배포를 안 하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은 그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마인드셋과 어떤 알파의 특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롤러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알파는 마인드셋이다. 이 부분도 제가 한 번은 깊게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부분도 제가 한 번은 오래 다룰 텐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생각을 할 때 메신저와 메시지를 크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메신저와 메시지를 일치시켜서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메신저를 막 공격하고 그건 또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아닌데 메신저와 메시지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인간 본성상 불가능하다. 그거는. 노력파님, 보통 사회에서 갈등 상황에서는 나쁜 메신저로 몰아가기 공격하는 것 같긴 하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맞는데도 저 사람의 인생이 별로면은 공격을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메시지로 승부가 안 되면 메신저, 인신공격하는 거? 인신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토론을 하는데 저 사람이 논리에 맞는 말을 했어. 그쵸? 논리에 맞는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으면 저 사람 인생을 공격해. 그런 얘기인가요? 여러분, 근데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과 메신저와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메시지와 메신저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메신저가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그 전달되는 메시지가 나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는 남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나라는 메신저가 어떤 메시지를 얘기를 할 때 그 메시지에 대한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미국에서는 거의 디폴트 값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메신저와 메시지에 연결된 부분은 여러분 이 화자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그 메신저인 이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화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할 때도 조심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맞는 말이라고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서 했던 말들을 하게 되면은 내가 던지는 메시지에 좀 더 힘이 실리죠.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왜냐면은 여러분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메신저 자체가 화자가 자기가 던지는 말의 메시지와 자기를 너무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무책임한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도 못 질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 자체의 힘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말이 있다라고 쳐봐요. 근데 이 말을 그거를 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했으니까 저게 되는구나가 되면서 그 좋은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이 메시지가 제대로만 전달이 되면 사회가 더 잘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절호의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는 조직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만약에 소사이어티에 그럴 때에도 화자를 누구로 할지를 신중하게 골라요. 왜냐면은 그 메시지가 사회에 전달이 될 때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느냐에 의해서 그 메시지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짜 좋은 메시지인데 화자를 잘못 골라가지고 그게 나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있는 조직 내에서도 어떤 거를 할 때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다 같이 머리를 딱 맞대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소사이어티에 던질 때에도 화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화자 입장에서 메시지와 메신저의 관계를 생각을 해주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중 입장에서는 메시지와 메신저를 분리하려고 생각을 하더라도 본성상 분리가 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하다. 근데 화자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상대방이 옳은 말을 했을 때에는 최대한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말의 자체에 힘이 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만약에 정치 성향이 달라서 일단 메신저를 공격을 해서 진정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정치 전략이죠, 여러분. 그건 뭐 좋다 나쁘다에 그걸 떠나서 정치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닌 게,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거짓되게 막 인신공격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정치 상황을 놨을 때 어떠한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고 치죠. 근데 어떤 대통령 선거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젠다로 트랜스페어런시를 얘기를 했어. 막 예를 들어서 막 굉장히 투명한 걸 막 얘기를 했어.
근데 상대 진영에서 그 투명성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서 저 사람이 과거에 투명하지 않게, 아니 현재로서도 투명하지 않게 본인의 이 그룹을 막 경영하고 있는 것을 증거를 잡아가지고 던졌어. 여러분. 그쵸?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현재 데리고 있는 그 정치 세력을 투명하게 경영을 안 하는데 내가 나라를 투명하게 경영을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투명하게 안 하고 있으면은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저 사람은 나라를 경영할 때도 투명하게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악의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들을 꺼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의 얘기로 되면 너무 공인이니까. 근데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과거에 뭘 했고 어쩌고는 대중들이 알 권리가 있긴 하죠. 왜냐면 그거는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치인을 뽑는다라는 거는 우리를 대표해서 나라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신저의 포트폴리오는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포트폴리오. 그래서 그 인생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자신있게 꺼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니면은 정치를 할 때 그거를 극복할 만한 어떤 그런 대안을 갖고 하든지.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어떠한 공약을 내걸잖아요. 근데 그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 사람의 인생을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말로는 누가 뭘 못합니까? 저는 말로도 내일 저기 달나라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꺼낸 말이 진짜로 지켜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저 사람이 진짜로 저거를 하고 있는지 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저 말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그쵸? 왜냐면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뽑을 때는 우리가 가능성 있는 사람을 키워내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얘기를 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력의 사람을 뽑고 싶은 거잖아요. 정치인을 얘기를 할 때는. 이건 이제 또 정치인으로 약간은 좁혀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표를 던질 때에는 완성력인 사람한테 표를 던집니다. 왜냐면은 제가 저 정치인을 키우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제가 어떤 사람 뽑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 메시지랑 상관이 없는 메신저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거야. 투명하게 하겠대.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도 본인의 인생에서 투명하게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관련이 없는 일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물었어. 근데 과태료를 냈어. 그런데 이 사람이 투명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과태료 낸 걸 가지고선 이 사람의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야, 저런 걸로 과태료를 낸 사람이 투명하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관계없는 메시지에 대해서 메신저에 관계없는 과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그거는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